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보면 어떨지 고민해 보셨나요?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월 매출 몇천만 원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글이나 영상 많이 보셨죠? 와, 그런데 정말 2, 3개월 만에 3, 4천만 원 매출을 만들었다면 순수익으로 월 1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금방 부자 되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판매 플랫폼에서 월에 몇 천만 원씩 판매해도 왜 돈이 없어서 쇼핑몰을 접거나 다른 수입을 찾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단기간에 월 몇 천만 원 달성, 이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유튜브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보면 2, 3개월 만에 몇 천만 원 매출 달성했다는 이야기 많이 보시죠? 뭐 그런 게 꼭 거짓은 아닐 거예요. 인증 자료도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과를 빨리 내는 셀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셀러들이 매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요.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준으로 지난해 통신 판매업 폐업 신고가 7만 8천 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정말 많이 폐업하는 것 같아요. 일단 초보가 월 몇 천만 원의 매출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내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강의는요? 강의나 컨설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요. 초보인 상태에서 너무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매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마진을 낮춰서 경쟁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마진 계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거나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이는 걸 모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상 마진 안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 엄청 많은데 말이죠. 스토어 수수료 빼고 원가 빼면 그게 다 남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마진을 낮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잘못된 걸까요?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팔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판매량과 리뷰를 확보한 후에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를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다양한 판매 경험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꼭 가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만 올려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매출이 나는데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작년까지는 스마트 스토어로 주로 판매를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많이 아시다시피 정산이 아주 빠르죠. 오늘 출고하면 내일 정산해줘요. 내가 카드깡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물품을 구매한 카드값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매출이 먼저 정산돼서 통장에 꽂혀요. 나 돈 많은데? 이런 착각까지 일으킵니다. 매출도 없고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죠. 쪼들리는 것보다야 훨씬 좋지만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신용카드로 상품을 많이 사는 경우에는 카드값이 더 나중에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통장에 잔고 여유가 있다고 소비나 고정비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쇼핑몰로 돈 좀 벌린다고 차 바꾸고 명품 사고 사무실 늘리고 사람 막 뽑고 이렇게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접는 사람들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매출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자금은 훨씬 더 많아져요. 여유 자금은 잘 갖추지 못하면 흑자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엑셀상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통장에는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산이 빨라서 운영하기에 너무 좋죠. 근데 요즘 쿠팡에서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저도 작년 11월 중순쯤부터 쿠팡에 집중해서 판매를 했더니 매출이 갑자기 오르면서 자금 회전이 안 돼요. 11월 전에는 쿠팡 매출이 한 달에 한 1, 200만 원 정도 하다가
11월부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서 2월에는 1억이 넘었어요. 매출이 크게 오르니까 상품도 많이 샀는데요. 에이, 그럼 팔아서 남겼으니 된 거 아니에요? 언젠가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판매가 잘 되면 판매 수량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달에 1000개가 팔렸다고 해서 1000개를 딱 맞게 준비해 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매할 상품은 보통 판매되기 전에 구매했을 거잖아요. 카드값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출금이 되죠. 근데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줘요. 예를 들어서 2월에 판매한 상품들은 2월 전부터 구매해둔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대금은 2월에서 3월 중에 출금이 돼요. 그런데 쿠팡 정산은 3월 말쯤에 해주죠. 매출이 크게 오를수록 자금은 더 많이 부족해져요. 분명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통장에 돈은 없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나은데요. 수수료가 있거나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로켓크로스는 선정산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공동대표면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자금 회전이 안 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셀러분들이요, 이렇게 매출이 늘었는데도 수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상황을 겪어요. 거기에 재고까지 운영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희망적인 거죠.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건 판매하는 방법이나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고 있거나요. 매출이 중요하지만 매출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매입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어떻게 구성하면 판매가를 더 올릴 수 있을지,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살기를 쓸 수 있는지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4년 정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시절 부업에서부터 퇴사 후 지금까지 진행했던 온라인 사업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또 방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